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환경교육, 교사연수, 교수학습 프로그램 실습 중에 어항생태계, 물생태계죠. 물생태계 실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학습지 중에서 탐구 2에 어항생태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항생태계 구성 요소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어항이 물을 관찰하면서, 이 센서를 가지고, 탁도, pH, DO, 그리고 온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하는 학습지가 있는데, 이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뒤에 나올 때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실습을 통해서 그 물 생태계, 그러니까 여기서 어항이죠. 어항 생태계에서 식물들과 동물들이 대사작용을 하죠. 대사작용에 의해서 이 물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우리 스마트 환경 측정 기기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먼저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특히 이제 산소가, 결론적으로 보면 산소 농도가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변할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예, 예상이 되는데, 그 예상되는 것들이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소모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생성을 하는지를 실제로 관찰을 해보고 비교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어항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데, 저희가 먼저 어항을 이렇게 꾸며봤어요. 네, 간단하게 물을 받아놓고, 그리고 물고기를 사가지고 넣고, 그리고 수초도 일부 사서 이렇게 넣어봤는데,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이제 적용을 하실 때 계속 어항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바닥재 같은 것들은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에어레이션이나 이제 여과장치도 달았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수초와 물고기가 어느 정도 이 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주는 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는 요 수초가 나자스 말입니다. 요 뒤에 보시는 요 식물은 식물 광합성량 측정에 사용되는 그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는 거고요. 이쪽 이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이제 창문 가에 이렇게 다 뒀고요. 네, 여기 보이시는 여기 뭉쳐있는 이게 나자스 말이고, 그리고 물고기는 네온 테트라 피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자스 말이나 돌말같이 민물에 서식하는 수초들을 쓰면은, 식물은 그런 수초를 쓰면 되고요. 동물은 작은 애완용 소형 물고기 있죠. 민물에서 사는 제브라피쉬나 테트라피쉬, 구피같이 마트나 어항 수족관 이런 데 가시면은 가장 싼 물고기들이 이런 물고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브라피쉬 같은 경우에, 그리고 테트라피쉬 같은 경우에는 실험 연구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이런 물고기로 사용을 해서 같이 측정을 해보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항 생태계는 먼저 어항 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 수돗물에는 소독하는 그런 제품들이나 소독한 약품들이나 그 다음에 미생물들도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있는 게 좋죠. 어항 생태계에서는. 그런 염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통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인데, 가장 좋은 게 제가 볼 때는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대량을 받아가지고 24시간 대기시켜 놓은 다음에, 그러면은 염소도 제거되고 현재 상온과 수온도 맞춰지게 되고요. 그리고 물고기를 이제 사시게 되면은 이런 봉지에 이렇게 물고기들을 줍니다. 이렇게. 네, 굉장히 튼튼한 봉지에 물고기를 주는데, 얘를 그대로 이런 어항 위에 이렇게 띄워 넣습니다. 이렇게 20-30분 정도 요 수온을 맞춰주고요. 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도, 똑같이 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죽거나, 이렇게 다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아이스박스에 담겨오기 때문에, 이 가져온 물하고, 우리가 이제 어항물하고 온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맞춰주고, 네, 물을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이제 물고기들이 소화기에 물들을 다 이렇게 한번 거쳐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위쪽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서서히 섞이게 해서 물고기들이 옮겨가는 어항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안 그러면 갑자기 많은 물고기들이 죽습니다. 이렇게 해도 제가 해보니까 좀 급하게 했더니 한
서너 마리 이렇게 네, 죽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안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추가사항으로 오랫동안 그걸 관찰하게 하시려면은 일단 그 공기 주입 장치, 네, 에어레이션 하는 장치가 작게는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과기도 있으면 훨씬 낫습니다. 네, 뿌옇게 되는 것들이나 그 공기 중에 이제 뿌옇게 아니 그 물 안에 뿌옇게 되는 것들이 한 하루 정도 지나면 훨씬 맑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환경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그 비교 대상인 물만 담긴 게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만 담은 게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초만 담은 게 필요하고 그리고 물고기 수초가 같이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물고기가 한 마리냐 두 마리냐 네, 한 마리냐 두 마리도 비교할 수 하기를 원하시면 뭐 두 마리 또 하나 더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뭐 수초 양도 조절을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청소 물고기 같은 네, 것들도 같이 넣었을 때 그 생태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물 생태계에서 많은 역할을 가진 생물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조건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수업을 구성하시는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이제 측정하는 게 탁도 이제 온도도 있겠죠. 온도. 근데 온도는 이제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온도, pH, DO는 네, 이렇게 4개는 저희 스마트 환경 측정 기기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관찰해서 서술한 것들은 냄새나 뭐 이제 어떤 사실들, 특이사항들을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는 그 한 2가지 정도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개인이나 모둠별로 조건에 따라서 각자 컵을 한 여러 개를 가지는 거죠. 뭐 4개면 4개 컵을 이렇게 갖고 각자 수초, 그냥 물은 하나로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물고기 있는 것들, 이렇게 개인별로 작은 컵에 1일만 해도 차이가 납니다. 대신에 이제 햇볕에다가 이제 좀 다 이렇게 진열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 얘들이 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일에서 3일. 네. 3일 이상 지나가 버리면은, 다른 요인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물고기 배설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초에 깨어있는 녹조들이 번성을 한다든지 하는 다른 요인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은 동물의 호흡량 그다음에 식물의 광합성량에 따라서 그 수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기에는 너무 많은 요인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전에 세팅을 하고 뭐 하루나 이틀 뒤에 측정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렇게 측정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개인별로 다 나눠준 다음에 개인별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스마트 환경 측정기가, 적으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모둠별로 하나씩 있으면 모둠별로 측정을 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대형 수조에서 하나에서 기른 다음에, 네. 큰 데서 길러가지고, 이렇게 큰 데서 기른 물을 이제 채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조별로. 충분히 물량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채수를 해서 이 채수한 물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을 실제로 현장에서 고려하셔가지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 사각형 수조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이런 그 제작되어 있는 수조를 쓸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런 그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있죠. 저희 커피 마시는 그 컵들. 그 컵에다가도 같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과값이나 뭐, 측정값들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고, 훨씬 더 간편하고, 네, 비용도 훨씬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5마리씩 처음에, 측정을 했거든요. 그럼 1마리, 2마리일 때도 과연 나타날까 하는 결과들도 뒤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여기에는 이 사각수조로 한번 측정했을 때, 그 다음에 식물만 있는 것, 그 다음에 물고기는 5마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지금, 10 곱하기 15인가 그래요. 네, 크지 않죠? 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식물량은 여기랑 거의 비슷하고요, 식물량은. 여기도 물고기는 5마리입니다, 물고기는.
네, 이렇게 실험을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첫날 놔둔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쟀어요. 그 다음날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24시간이 지난 후에 재보니까 뭐 온도는 거의 변화 없고요. 그다음 pH도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다음 탁도는 여기 보시면 약간 변화했다고 보는데 이게 여기에 직접 측정할 경우에 변하는 걸 보니까 여기 물고기나 요런 다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따로 물을 떠가지고 탁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탁도도 하루 이틀 정도엔 탁도는 크게 차이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극적으로 많이 차이 나는 게 바로 용존 산소량이었는데, 이 산소량이 보시면 처음에는 처음에 전부 다 이 4.4mg/L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물만 있는 곳은 확실히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이 있는 곳은 식물만 있는 것보다 작죠. 5.07. 그리고 동물만 있는 곳, 물고기만 있는 곳은 극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2.18로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틀 지난 뒤에는 역시 물은 크게 차이는 없었고요. 네. 이게 아마 이제 이 정도 차이는 가만히 놔뒀을 때, 날아가는 정도였겠죠. 날아가는 것들. 그 다음에, 그 물과 식물을 같이 뒀을 때는 역시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그런데 동물만 있는 곳과 그 다음에 동물, 식물이 같이 있는 곳은 또 변했어요. 동물이 있는 곳은 너무 많이 줄었고요. 네, 계속 산소를 소모하고 다른데 산소 공급원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물고기들이 이 정도 산소량에도 잘 살아 있었고요. 네, 먹이는 굉장히 소량씩 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물고기 배설물들입니다. 배설물들. 네, 배설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물과 식물과, 그러니까 수초와 물고기가 같이 있는 곳에는 소량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DO에서 실제로 그러면은 수초에서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DO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물만 있는 곳에는 얘들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 안에 산소가 줄고, 그 다음에 수초와 동물이 있는 곳은 그 중간 정도일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되는 그대로, 네, 측정이 됐고, 네, 그 다음에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실험을 이제 더 간단하게 해보기 위해서 이 플라스틱 컵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네, 물고기도 한두 마리 더 넣고요. 그 다음에 한두 마리 더 넣고, 그 다음에 수초도 양을 좀 조절을 했고요. 이건 절반만 넣습니다. 지금 양이 크게 차이 나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이 수초 양과 똑같은 양과 물고기는 2마리 이렇게 넣어서 6가지 조건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하루 지난 모양인데, 보시면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물고기만 있는 곳들이 이렇게 탁도들이 좀 진해지고, 그 다음에 수초 있는 곳들이 약간 녹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바닥에 물고기는 확실히 2마리일 때와 1마리일 때 배설물 양이 다르죠. 네, 이런 양들이 이렇게 다른 점이 눈으로도 관찰이 되고,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pH 값은 거의 동일했고요. 그 다음에 탁도 값도 차이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DO 값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물만 있을 때는 4.86,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4.06. 뭐 이제 온도에 따라서 DO 값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만히 놔두면은 DO 값은 점점 산소들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있으면 이 정도 줄 수는 있고요. 그런데 물고기만 있을 때 처음에는 첫날에는 크게 많이 줄지 않았지만 둘째 날에는 어느 정도 감소를 보였고, 그다음에 2마리만 있을 때 3.02에서 1.97로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죠. 그래서 한 마리보다는 이 2마리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작은 수조에서도 한 마리보단 2마리가 그 차이를 보기에는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수초가 많을 때랑 적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네,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수초와 물고기가 다 있을 때도 물고기만 있을 때랑 수초만 있을 때 중간값 정도, 네, 중간값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물보다는 더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학생들도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 이 환경에서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H가 조금 이렇게 감소한, 증가, 그러니까 약간 약알칼리성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감소에 의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들면 탄산 성질 때문에 pH가 감소하겠죠. 근데 이산화탄소 감소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먼저 디오 센서가 측정값의 조건에 따라서 측정값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디오 센서를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측정 방법을 반드시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저어주면서 측정하는 방법 제가 드렸었죠.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저어주면서 측정을 해요. 왜냐면 디오 센서는 디오 센서 흐르는 물에서 측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천천히 저어주면서 측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생물에 있는 것이 직접 넣을 때, 물을 따로 떠가지고 측정할 때는 그때도 뭐 상관이 있겠죠. 그때도 상관이 있습니다. 디오 센서 캡 부위가 제대로 잠겨 있지 않는 경우에, 보시면, 여기 끝에 NaOH를 이렇게 넣어서, 처음에 이걸 유지를 한다고 했죠. 이 NaOH를 넣어서 유지를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잠겨 있어야지 새진 않습니다. 그래서 새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오 센서가 측정 범위를 확인하셔야 돼요. 수돗물을 막 쟀을 때는, 4.5에서 한 8.0 정도, 좀 범위가 크죠. 하지만, 실제로 제가 저런 상태에서 다 측정을 해보니까 4.5에서 8.0 정도, 보통 6. 얼마, 한 7 정도까지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 범위이고, 과포화 상태는 온도가 낮을수록 높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낮습니다. 그래서 과포화 상태가 보통 한 20도 전후, 25도, 23, 4도 전후에서는 8.0 전후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수초가 있는 어항의 경우에는 광합성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경우에 보니까 이게 과포화 상태 이상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센서가 이렇게 여기 얇은 막이 있죠. 이 막에 산소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한 번에 확 들어가면서 굉장히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키면서 정도에 따라서, 산소 농도에 따라서 전압값이 측정되면 그걸로 디오 값을 측정하는데, 이게 이 산소가 이미 대기하고 있는 산소들 있죠. 어디 날아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산소들이 과하게 많이 들어오면 과포화 상태보다 많이 높게,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8.25의 과포화 상태에서 한 10.0 정도 이상 높게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수초만 있는 어항의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물이 어항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 한 1, 2, 3일까지, 또 3일도 조금 많이 뿌여지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광합성 호흡의 다른 요인들이 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배설물이 부패된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수초에 녹조들이, 보통 수초를 구매해오면 녹조들이 거의 껴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항에 녹조가 확 퍼지거든요. 그래서 녹조 등이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하루 정도 아니면 이틀 정도 뒤에 측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이 그러니까 스마트 환경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 어항 생태계 실험을 측정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 결과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또 내일 8월 10일이죠. 그때 한번 또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